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2일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전북도청에서 세외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들은 세외 수입에 대한 연구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해진 현재 세금 인상 없이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외 수입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은 전북도청에서 22일 세외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대회를 열어 징수 노하우와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권 소각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 판매해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올 들어 벌써 25억 원의 세외 수입을 거뒀습니다.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에 속한 고창, 부안과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설치해 건설비 절감과 중복 투자 방지 효과는 물론 주민들의 원정 화장으로 인한 불편도 감소시켜 2014년에는 지자체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장수구는 표고버섯 톱밥 배지 배양센터를 운영해 농가에서 표고버섯 재배에 필요한 톱밥 배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이를 통해 4억 5천억 원이 넘는 세외 수입을 거뒀습니다. 이는 장수군 전체 세외 수입의 5.5%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남원시는 세외 수입 실적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과태료 등의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했고 순창구는 장류 산업 관광을 육성해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부안은 차량 정기검사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고한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겐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2016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동원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등 총 38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인재상에 맞는 신입 직원을 찾아주기 위한 취업박람회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렸습니다. 22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6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에서는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 등 도내 자리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비롯한 총 38개 업체가 채용관 부스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취업준비생과 일반 구직자에 대한 1:1 현장 면접과 함께 채용정보 제공, 신입 이력서 작성법, 성공적인 면접 준비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취업 컨설팅관을 설치해 직업선호도 검사, 면접 메이크업, 이미지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졸업 후 취업 준비 방법을 소개하고 이력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취업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 및 학생들은 실제 면접과 상담을 통한 본인의 진로 방향에 대한 목표 설정은 물론 도내에 위치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박람회에서는 38개 업체가 채용관을 열고 신규 인력 2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주민체육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주민체육시설을 놓고 전주시와 선호송동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선호송동에 위치한 전주문화재단 건물 2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기존의 헬스장 시설을 철거하고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이용했던 시설인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입장입니다. 주민자치에 알린 것은 언제였냐면 8월 달에 이걸 안건을 올렸어. 안건을 올려갖고 주민자치 회의에서 유지하냐, 여기에서 모든 걸 종료하냐 이제 이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지역이 남로, 선호, 중로가 이렇게 합해지다 보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거의 다 우리 운동하기를 바라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주민위원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설명을 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위원들은 거의 80~90%가 반대를 했죠. 전주시 측은
선호송동 헬스장에서 멀지 않은 전주도시혁신센터에 위치한 헬스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높은 비용과 장소 협소의 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며 주민들은 체육시설 유지를 주장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라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사 가는 방향 쪽으로 얘기를 했죠. 대부분이 간다고 하는데 몇 살은 지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을 중지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최첨단 문화 콘텐츠 신기술을 선보이는 2016 광주 에이스 페어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37개국에서 유수의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 430개사,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참가해 1,900여 건의 라이선싱 수출 상담을 통해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광주 에이스 페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년 연속 유망 전시회로 선정됐고 국제전시협회로부터는 6년 연속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서병천시 문화산업과장은 이번 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융복합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문화산업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제주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및 제주도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시 원도심 향사단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승택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이 센터장을 맡고 행정소통팀, 사업추진팀, 도시디자인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및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 사업,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오랜 역사와 문화, 향기가 배어나는 도심으로 변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일 부산에서 전자정부 선도 6개국이 모여 제3회 D5 장관회의가 한국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D5는 한국과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5개국이 참여했으나 덴마크를 정식 회원국으로 영입해 D6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행정자치부는 국제사회 전자정부 트렌드인 데이터 기반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총파업이 오늘 하루 진행됩니다. 이번 총파업의 이유는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관치금융 등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권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금융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가동해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